네, 8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2로 집계가 됐고요. MOM으로 마이너스 0.2%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직전 달이 0.6% 하락을 했으니까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이죠. 24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2.3% 하락을 했는데 23년 8월부터 24년 2월 6개월까지 2.7%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경기 선행지수는 24년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이 하락 속도가 전년 대비 좀 완화되고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고 하락세를 보이는 이 떨어진 레벨 자체가 팬데믹 때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FOMC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뷰를 바꿀 만한 그 정도의 분위기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럼에도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은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에서도 일시적인 반등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기의 흐름이 어떤 방향을 가르치는지를 보고 결국 미국 경기의 팬더멘털을 쫓아가는 그런 증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쉽게 말씀드려서 50bp 인하를 했다고 해서 경기 팬더멘털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증시가 계속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경기 동행지수로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지금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함께 발표를 하죠. 보시는 것처럼 8월달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MOM 0.3% 상승을 했어요. 다만 이 끝부분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긴 하나 이번엔 정치의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경기 동행지수가 꺾이게 되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경기 동행지수의 구성 항목이 4개입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고용이죠. 실질 개인소득, 그 다음에 매출 관련된 부분, 산업생산입니다. 사실 지난 7월달 산업생산이 크게 꺾였고 이번 8월달 산업생산이 회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경기 동행지수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고요. 경기 동행지수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니까 주식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하고 실질 GDP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는 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 동행지수는 실질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경기 동행지수는 현재 경제 활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견고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경기 동행지수는 하나 더 있죠. 필라델피아 연은이 50개 주의 변화를 통해서 집계하는 내용도 하나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이 7월달 집계고요. 3개월 변화를 많이 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지수가 상승한 주가 36개 주고요. 하락한 주가 13개 주입니다. 한 개는 변화가 없었고요.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 시 경기 동행지수가 꺾인다고 말씀드렸는데 필라델피아 연은의 경기 동행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주가 더 많아지게 되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컨퍼런스 보드 경기 동행지수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지금 직전 달에 하락주가 8개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 13개로 지금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확산 속도라면 2에서 3개월 정도면 절반 이상은 상회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음번은 9월 25일 8월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 연도 하락하는 주가 역전되는 상황을 앞두고 갑자기 개정이 되었다 그랬죠. 새로운 추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하락주가 한 주로 갑자기 변화가 된 것입니다. 리셋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지금 2월달까지만 해도 3주였죠. 3월달 5주, 6월달 8개 주가 되었고 7월달 13개 주까지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월달 상승 하락 비율로 3개월 확산 지수를 보면 46을 기록했습니다. 이만큼 떨어졌고요.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경기 침체 레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이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 직전 달 64에서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의 경기 동행지수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상승하는 주가 많고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동행지수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문제가 뭡니까? 결국에는 경기 선행지수만 꺾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를 레시오로 따져보면 8월달 0.89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과 변함이 없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의 위치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하락 구간이라는 것이죠. 과거 경기 침체 때나 나타났던 그런 수준입니다.
이건 명확한 차트인데 경기 확장기에는 이 비율이 상승하게 되고 경기가 위축되는 구간에서는 명확하게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됐던 내용입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 08년까지 너무나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 자체가 경기 침체 레벨까지 떨어져서 변함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죠. 과거 추이를 보시게 되면 경기 선행지수가 먼저 꺾이고 어김없이 경기 동행지수도 그 뒤를 이어서 수렴을 했다라는 것을 매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과거 역사상 패턴이었고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경기 선행지수가 먼저 꺾이고 이후 경기 동행지수가 꺾이면서 경기 침체가 찾아왔던 패턴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는 차트고요. 경기 선행지수의 YY 변화율 보시게 되면 이번 5월달 마이너스 5%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 5.2보다는 소폭 상승을 하면서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7월달부터 반등 추세가 꺾였고 8월달은 직전달 대비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의미 있는 상승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여기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신 빨간색은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연간 변화율 차트고요. 8월달 마이너스 5%로 집계가 됐고 7월달 5.2, 8월달 5.0 어느 정도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란색은 ISM 제조 PMI입니다. 8월달 47.2로 7월달 46.8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비슷한 상관관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특이점으로는 과거 패턴으로만 놓고 봤을 때 두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권역으로 하락했을 때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두 지표 모두가 하락세를 보이다 어느 정도 저점 찍고 반등을 했는데 최근엔 다시 정체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방향성을 갖고 상승세를 나타낼지 횡보하는 구간을 갈지 재차 하락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 저점에서 반등했다고 해서 경기가 돌아섰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YY 변화율이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 뒤에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등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멘텀이 돌아섰다라고 해석되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서 정체로 횡보할지 재차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좀 전혀 지금의 차트로는 해석이 안 되는 내용이죠. 여러 가지 매크로 데이터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ISM PMI하고 S&P 500의 포워드 실적 보시게 되면 매우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ISM PMI가 먼저 선행에서 떨어지면 그 뒤를 이어서 S&P 포워드 어닝이 수렴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괴리가 나타났지만 과거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포워드 어닝도 제조 PMI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지금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 증시가 강한 모습으로 모멘텀을 받고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 최근에는 그마저도 꺾였고 어제는 FOMC로 반등하긴 했지만 글쎄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일 수도 있고 아직 본격적인 회복이다라고 볼 만한 그런 레벨도 아닙니다. 그 외에 아주 오랫동안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패턴으로 보여줬던 차트들을 몇 개 비교를 해보시면 결국에는 동행지수는 꾸준히 올라가지만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잘 나와서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만 주장할 수는 없고요. 경기 동행지수와 S&P 추정 실적과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동행지수 계속 우상향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워드 어닝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도 그런 흐름을 보이죠. 마찬가지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게 경기 동행지수인데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기업 실적은 경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두 지표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다만 기업 실적이 견고하다고 해서 이게 강세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라는 뜻이죠. 특정 국면,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라든지 구조적인 변화가 굵직하게 일어나는 시기, 지금 같은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를 크게 올렸다가 이렇게 변동이 있었던 구간이죠. 이렇게 매크로 경제 지표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뭐 기업 실적이 뭐 언제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견인이 되긴 하지만 매크로가 그를 대체해서 매크로가 왕인 구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죠. 과거 사례 언제나 그랬습니다. IT 버블 때도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실적 개선이 꾸준히 나타났고, 다만 이런 구간에서 과도한 밸류에이션이라든 투기 심리로 인해서 시장이 붕괴가 생겼잖아요. 기업 실적과는 사실 어느 정도 무관한 얘기였습니다. 더불어서 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신용경색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개별 기업의 실적보다는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리세션 방향은 반대예요. 기업 실적이 잘 나와서 경기 침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먼저 소비가 위축되고 이를 통해서 기업 매출이 줄게 되죠.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고 가이던스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죠.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업 실적 악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게 시장 전반의 하락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 실적이 잘 나서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차트 보시면 시차를 두고 결국 경기동행지수라든지 S&P 400 실적이라든지 모두 경기 선행지수로 수렴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끝부분 파란색은 꺾였지만 S&P 500 포워드 어닝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기동행지수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경기선행지수로 수렴하게 된다.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어김없이 경기 침체 구간에는 반복됐던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별히 경기선행지수의 YY 변화율을 놓고 S&P 500의 추정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차트입니다. 경기선행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S&P 500 추정 실적이 플러스 영역으로 디커플링이 됐던 상황, 이때죠. 지금 이때고요. 이때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때는 과거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YY 변화율이 마이너스였지만 파란색 S&P 500 추정 실적의 YY 변화율은 플러스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0을 기점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디커플링이 났던 구간은 경기 침체 직전이었다. 지금도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경기선행지수가 빠르게 반응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트럭 물류 고용의 흐름이에요. 8월달 150만 명이 집계가 됐는데 직전달과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2월달부터 5월까지 160만 명씩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폭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경기선행지수의 변화가 실제 고용단에서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의미 있는 부분은 트럭 운송업 고용이 민간 전체 부분의 고용의 연간 변화를 비교해놓고 보면 결국 선행한다, 이 얘기죠. 먼저 트럭 물류 고용이 꺾이고 이후에 전반적인 민간 부분의 고용이 함께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24년 트럭 운송 고용이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전히 둔화되고는 있지만 증가분이 나타났던 민간 부분의 고용도 결국에는 트럭 물류 쪽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만 최근 끝부분 흐름 보시면 트럭 물류 고용 8월 YY 변화율이 플러스 0.02%로 미비하지만 어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직전달 마이너스 1.89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번 8월달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해석되기에는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P 500과 S&P 500의 항공, 화물, 물류 섹터의 포워드 어닝 실적 비교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커플링이 나타났고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타나면 향후 항공, 화물, 물류 부분의 실적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패턴 어김없이 또 반복이 되고 있고요. 컨퍼런스 보드는 작년도까지는 강한 경기 침체를 전망했고 그 이후부터는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 3분기 정도에 1% 정도의 GDP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난달 제가 보고서 말씀드릴 때 이제는 컨퍼런스 보드가 경기 침체가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컨퍼런스 보드가 이렇게 보고서를 썼고 그 이유는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성장률로 연율 환산해서 살펴볼 경우에 이 리세션 시그널을 상회했다, 이거죠. 그 부분 보시면 파란색이 소폭이나마 빨간 선을 상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달 연속으로 경기 침체 시그널을 상회했기 때문에 컨퍼런스 보드 입장에서 경기 침체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웃긴 것은 이번 8월달 경기 침체 신호가 다시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8월달 경기선행지수가 재차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빨간 선보다 소폭이나마 다시 하회하게 된 모습이 나온 것이죠. 이 경기 선행지수가 보고 있는 이 빨간색 경기 침체 시그널은 이 6개월 확산 지수가 50 미만일 때 이게 검은 선이거든요.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6개월 하락률이 마이너스 4.4% 미만으로 떨어질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 빨간색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빨간색에 부합을 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 지나갔다 얘기했다가 이번 달 다시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컨퍼런스 보드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YY 변화를 살펴볼 때는 반등이 이게 기저효과에 의한 반등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돌아서는 걸 기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컨퍼런스 보드처럼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낚싯바늘처럼 생겼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걸리죠. 이게 돌아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큰 장기 YY 변화율이죠. 따라서 여기서 정체되는 흐름이 제일 많습니다. 정체되더라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개선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모멘텀이 회복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더불어서 이 차트는 경기 침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근거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라고 기술적 경기 침체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 원 구간 보시게 되면 파란색 실질 GDP가 역성장을 하지 않았던 구간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빨간색 경기 선행지수는 마이너스로 크게 떨어졌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가 왔다. 회색 음영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기술적 경기 침체와 이 회색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는 좀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거. 컨퍼런스 보드는 오로지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선행지수 8월달 약세를 보인 주요 요인은 신규 주문 감소와 금리 스프레드에 의해서 주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신규 주문이 제일 크게 줄었고 장단기 금리차 여전히 마이너스 폭을 유지했습니다. 소비자 기대지수도 약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죠.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비중이 다 다릅니다. 항목별로 적용되는 비중이 다른데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는 다른 기관입니다. OECD 내용은 구성에 대한 비중이 모두 균등하게 들어가요. 따라서 주가,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게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이 OECD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지금 최근 데이터가 8월달이죠. 꺾였다라는 거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지만 24년 4월, 5월달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죠. MOM 흐름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고 여전히 마이너스 권역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ECD 경기 선행지수는 기준이 100이기 때문에 100 이상과 이하로 나뉩니다. 지금은 100 이하로 경기 확장 구간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컨퍼런스 보드뿐만 아니라 OECD 모두가 경기 선행지수가 위축 영역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S&P 500 추정 실적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흐름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잘 나가는 것만 같았던 경기 동행지수와 S&P 500 추정 실적도 결국에는 경기 선행지수 수렴하는 패턴이 매번 반복됐다. 이거를 보여드리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 동행지수는 꾸준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디커플링이 언제 꺾일지는 시기는 알 수는 없으나 과거 이런 디커플링 나타났다가 어김없이 경기 선행지수로 수렴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경기 동행지수의 구성 요인 살펴보면 결국 고용이 꺾이게 되면 실질인 소득도 줄어들게 되고 매출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생산 실적도 감소가 될 테니까 산업 생산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고용일 수밖에 없다. 이 고용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과거 패턴처럼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0bp 이하만으로 이런 펀더멘털이 전환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오늘 경기 선행지수 8월달 데이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경기 펀더멘털이 달라진 부분은 없고 경기는 계속 위축 방향으로 점차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